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AP 칼큘러스 AB하고 BC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P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신분에서 이제 대학교 과정들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AP 테스트 결과를 미국 대학 입시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AP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할 게 AP 칼큘러스 AB하고요. 그렇죠? AB하고 AP 칼큘러스 BC 이거 두 개를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메인이 이제 데리버티브, 디퍼런시에이션하고 인테그레이션 이거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범위인 게 우리가 AB입니다. AB. AB고 그렇죠? BC는 이거 세 개하고 얘하고 시리즈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렇죠. 시리즈가 우리가 얘는 AB에는 안 들어 BC에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세 개에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AB하고 BC하고 궁극적인 대략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BC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칼큘러스 BC인데 이 1, 2, 3에서 칼큘러스 AB하고 다른 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칼큘러스 AB는 1차원적인 운동을 다룹니다. 그렇죠. 이제 모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모션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렇죠. 이런 이제 응용 분야에서 저희가 디퍼런시에이션하고 데리버티브를 저희가 배우는 거고 얘는 2차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2차원이니까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파라메트릭 펑션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 값만 이렇게 변하는데 얘는 xy 값이 다 변하기 때문에 xy 값을 하나의 변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t로 많이 나타내죠. 그렇죠? 위에서 파라메트릭 펑션이 필요하고 또 2차원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또 폴라 펑션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인 차이점은 1차원이냐 2차원이냐 그 차이점이고 2차원 운동을 저희가 기술하기 위해서 이런 게 추가가 된다. BC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펑션이나 이퀘이션, 그 폴라 펑션이나 이퀘이션들에 대한 디퍼런시에이션이나 인테그레이션이 포함됩니다. 그게 이제 메인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AB와 BC하고 차이점 1, 2, 3에서 그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BC에 또 뭐가 추가가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인테그레이션에서 improper 그렇죠. improper 인테그레이션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로우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특정되지 않는 값 인피니시나 이런 게 들어가는 인테그레이션 이런 거를 배웁니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이제 오일러 메소드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펑션 값을 저희가 구하는데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구하죠. 그렇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AB하고 BC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AB는 1차원적인 모션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얘는 2차원 운동을 기술하기 때문에 원래 두 개의 변수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두 개의 변수를 다 다루지는 않고 이 두 개의 변수를 하나의 매개 변수 패러미터로 표현해서 이 패러미터에 대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하고 인테그레이션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고 시험은 또 어떻게 치러지냐면은 이렇게 치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섹션 1이 있고요. 섹션 2가 있어요. 섹션 1은 뭐냐면은 multiple choice question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객관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객관식이고요. 섹션 2는 뭐냐면은 free response question이라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보기가 없이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주관식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관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도 저희가 두 개로 나눠져요. 파트 A하고 파트 B로 나눠지는데 파트 A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칼큘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얘는 칼큘레이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30문제고 15문제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비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지만은 주관식으로 돼 있고 파트 A는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파트 B 칼큘레이터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웨이트 가중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답을 써 제출하면은 이제 객관식 문제는 저희가 마킹을 하기 때문에 기계로 다 바로 이제 우리가 채점이 되죠. 얘는 그렇죠. 머신으로 채점이 되는데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으로 채점 못하기 때문에 제출하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채점을 합니다. 한 분이 채점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채점하고 또 다른 분이 몇 명이 이제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해서 그 채점한 이제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섹션 2에 스코어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이드 답안을 줍니다. 이분들한테 줘가지고 이 답안에 따라서 이제 채점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채점을 하고 난 뒤에 이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에 따라서 다른 얘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판단해서 우리가 최종 점수를 매기는데 제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이제 레벨이 1, 2, 3, 4, 5가 있는데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레벨 5입니다. 그렇죠? 제일 높은 하이스코어는 레벨 5고 그렇죠? 레벨 5는 저희가 이 주관식 문제의 스코어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를 그만큼 맞추면은 만약 얘에서 한 3분의 1을 맞췄어요. 맞추고 나서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스코어를 얘에서 얻으면은 저희가 5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이제 주관식이 애매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은 이 가중치 중에서 우리가 100%라고 하면 전체가 한 72에서 한 75% 정도 저희가 맞추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5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맞고 이걸 틀리면 안 되고 골고루 맞춰야 되는 거죠. 얘를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얘를 이제 맞추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중치가 전체로 따졌을 때 한 72에서 75%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5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AP 칼큘러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장에 이제 펑션이라 나오는데 그렇죠?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아닌데 저희가 이 펑션은 나중에 뒤에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나 인테그레이션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여기서 했었죠. 그렇죠? 메인이 펑션이죠. 펑션을 어떻게 그래핑하고 여기 도메인이나 레인지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 우리가 프리칼큘러스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리칼큘러스 리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요. 그렇죠? 우리 했던 겁니다. 그렇죠? 프리칼큘러스에서 펑션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룬 펑션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칼큘러스 BC에서 우리가 2차원적인 모션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라메트릭한 디파인드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XY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X를 T로 나타내고 Y를 T를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운동들을 기술을 하죠. 그렇죠? 2차원 운동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펑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저희 리미트입니다. 여기도 시험 범위죠. 그렇죠? 그 리미트는 뭐냐 하면은 어떤 펑션이 있는데 어떤 펑션의 independent variable이 어떤 값에 approach 할 때 dependent variable이 어디에 approach 하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리미트예요. 그렇죠? 리미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ntinuity는 뭐냐 하면은 그럼 얘가 지금 어떤 값의 independent variable 도메인에 있는 원소가 어떤 값에 approach 할 때 range에 있는 dependent variable이 어떤 값에 approach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approach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프로치 하는 걸 우리가 컨버전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프로치 하지 않는 거를 이런 것들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 컨버전스 했을 때 이 컨버전스 한 값이 실제 펑션 밸류하고 어떤 관계이냐. 얘 같으면은 저희가 컨티뉴어스 하다 그러고 얘가 다르면은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리미트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할 건데 디퍼런시에이션이 리미트로 정의가 돼 있죠. 저희가. 그래서 앞에 2장의 리미트를 이제 개념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만 정의는 저희가 리미트로 정의가 돼 있겠죠. 그렇죠. 리미트로 정의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데리버티브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때마다 저희가 리미트로 하게 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잘 알고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펑션들에 대해서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인 룰을 합니다. 체인 룰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얘도 이제 중간에 매개 변수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y를 x에 데리버티브 하는데 얘를 중간에 하나를 뭐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약분되면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인 룰에 대해서 하고 체인 룰이 끝나면 우리가 이 펑션이 디퍼런시업을 하고 컨티뉴어티는 우리 했습니다. 앞에서 했고 그렇죠. 주로 이제 한 게 디퍼런시업을 그러니까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 그 다음에 3.5는 이 데리버티브 디퍼런시에이션하고 이제 비슷한 말인데 이 데리버티브를 통해서 이제 값을 추정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6은 implicit differentiation이죠. 그렇죠? implicit 펑션은 이제 저희가 y하고 x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제 나타나는 이런 말이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함수가 나오냐면은 y가 fx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y가 x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런 분리가 되지 않는 이런 펑션들 이런 걸 우리가 implicit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디퍼런시에이션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3.7은 인버스 펑션의 데리버티브 저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3.8은 민밸류 시오렘이고 3.9는 로피탈 정리인데 로피탈 정리는 어떻게 보면 리미트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정형의 리미트 그 리미트가 우리가 이제 프랙션이 돼 있는데 얘가 0 over 0거나 아니면 인피니트 이런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어떤 이제 리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로피탈 정리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리버티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3.9에서 이걸 하고요. 3.10에서는 BC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왜 BC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parametrically defined function은 그렇죠. 그렇죠? 얘의 데리버티브 2차원의 운동 기술을 하려면은 얘 데리버티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장이 이제 끝나고요. 데리버티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디퍼런시에이션 데리버티브의 응용 분야가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컬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 지오메트리컬한 의미가 슬로프죠.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데리버티브는 어떤 점에 슬로프를 얘기한다. 그렇죠? 얘기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하고 컨케버티는 우리가 그 커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플렉션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 4.3은 얘는 이제 로컬 맥시멈하고 미니멈인데 얘는 로컬이 아니고 전체 범위에서 맥시멈하고 미니멈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라인에 대한 모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라인에 대해서 얘가 X 방향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면 X도 움직이고 Y도 움직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BC에서 하는 거고 얘는 AB에서 하는 거죠. 라인에서 이제 움직인다. 그렇죠? 물론 BC에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1차원적인 운동에 대한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얘는 approximate 왜냐 얘는 그 슬로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슬로프를 어프락스메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4.5는. 그 4.6은 뭐냐 하면은 그 2차원적 파라메트리컬 커버 모션.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2차원적으로 X와 Y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탄젠트 접선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하고 4장에서 저희가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리고 5장부터는 엔티 디퍼런시에이션인데 인테그레이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정적분인데, 먼저 이제 얘가 데리버티브면은 얘가 엔티 데리버티브, 그렇죠? 엔티죠, 역이죠, 역 데리버티브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베이직 포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 이제 포뮬라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엔티 데리버티브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저희가 5.2절에서 5.3절에서는 파셜 프랙션, 그러니까는 분수로 인수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저희가 인수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인테그레이션, 엔티 데리버티브가 쉬워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BC에서만 합니다. 하고, 파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F하고 G가 전혀 다른 함수일 때, F가 익스포넨셜 함수고 G가 사인 함수다. 그건 전혀 이제 다른 펑션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데피닛 인테그레이션은 저희가 로우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가 있는 인테그레이션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1절에는 이런 이제 성질하고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6.2절부터 6.3.2까지는 뭐냐면은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그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에 의미하는 게 2D에서는 면적이죠.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 그렇죠? 그래서 에어리아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서 에어리아 구하고 싶다면은 6.2하고 6.4 리만 써면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사각형으로, 그렇죠? 얘를 이렇게 사각형 면적의 합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얘를 다 더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면적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를 이제 리만 썸이라 그러고,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사다리꼴, 그렇죠? 사다리꼴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 그렇죠? 사다리꼴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트레페조이달 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리버티브하고 인테그레이션으로 저희가 어떤 이동 거리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할 거고, 6.5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으로 정의된 에버리지 밸류에 대해서 이제 하고 6장 끝내고, 그렇죠? 7장 응용 분야입니다. 7장 인테그레이션 응용 분야예요. 인테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면적이죠, 면적. 지오메트리카라는 의미가 면적입니다. 면적이고, 그리고 볼륨도 됩니다. 그렇죠? 볼륨이 면적에다가 우리가 높이 곱한 거니까, 그렇죠? 그 면적에도 이제 부피에도 그냥 부피가 있고, 뭘 회전해서 얻은 부피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BC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폴라 플레인 나왔죠. 폴라 플레인 2차원입니다. 그렇죠? 2차원에서의 면적이니까는, 그렇죠. BC에 대해서 할 거고. 얘도 이제 커브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차원으로, 그렇죠? X도 변하고 Y도 변하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는, 그렇죠? 랭스가 되겠고, 그렇죠? 임프로퍼 인테그랄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지만은 로우 리미트, 어퍼 리미트 중에 어떤 하나가 우리가 정의되지 않는 값이 나올 때, 또는 이 우리가 인테그랜드가 이제 피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피적분 펑션이 이제 이 범위, 어떤 로우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의 범위에서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임프로퍼 인테그랄이 합니다. 그렇죠? 여기 대해서 합니다. 그렇죠? 이제 BC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응용 분야죠. 그렇죠? 응용 분야제 우리가 모션의 어떤 오브젝트가 이제 움직이는 게 응용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이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2차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 그렇죠. 1차원에서 스트레이트 라인 움직이니까 얘는 AB에서 하는 거죠. 뭐 BC에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인테그랄 레이트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응용 분야가 이제 여기 알아보고 그 다음 얘는 플레인 커브니까 이거죠. 이거 2차원에서의 운동 기술하니까는 이제 BC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미분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만 합니다. 여기서는 세컨드 오더하고 뭐 하이어 오더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오더는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개 미방의 우리가 슬로프 그러니까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의 이제 지오메트리카는 의미가 이제 슬로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슬로프 필드에 대한 정의하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 그렇죠? 푸는 방법하고 9.3와 9.4는 응용 분야입니다. 응용 분야 그렇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응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9.5절은 오일러 메소드죠. 그렇죠? 디퍼런시에이션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떤 펑션 밸류를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 10절은 뭐냐 하면 시퀀스. 여기는 이제 BC에서만 합니다. BC에서만. 그렇죠? BC에서만 하고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시리즈가 뭐냐 하면은 더한 겁니다. 뭘 더한 거냐면은 시퀀스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더한 거. 인피니트. 계속 더한 거. 얘는 시퀀스 수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된 걸 수열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리즈가 뭐가 되느냐 이거를 구하는 게 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끝 인피니트니까. 그렇죠? 구하는 것보다는 얘가 컨버지 하느냐 어떤 값에 어프로치 하느냐 아니면은 어프로치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안 하고 값이 존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그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시리즈에 여기가 한 7가지 있는데 이걸 배우고 10.2에서 10.3은 우리가 시리즈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런 올터네이팅 할 때 이런 시리즈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밸류에 대한 컨버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4절부터는 파워 시리즈 여기 10.2와 10.3은 저희가 A2가 다 디지트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숫자가 아니고 이 매크로님 값으로 이 x가 이제 베리어블 들어가죠. 근데 펑션이 되겠는요. 펑션이 되는데 이 펑션 중에서 저희가 이거 파워 시리즈 거듭 제곱 펑션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테일러 시리즈하고 매크로니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렇죠. x가 얼마일 때 컨버전스 하고 그렇죠. x의 범위에 따라 컨버전스 할 수도 있고 다이버전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그럴 때 이제 이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 파워 시리즈 에러가 바운드가 그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에러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에러 바운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 얘기하고 파워 시리즈 에러 바운드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걸 다 마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은 저희가 BC에서만 합니다. AP 칼큘러스 BC만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칼큘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거의 뭐 그 기능이 상당히 많죠. 여기서 이제 칼큘레이터 우리가 AP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칼큘레이터가 우리가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TI-84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안 써요.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쓰는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칼큘레이션 하는 거 그렇죠? 하는 거하고 그래핑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 그렇죠? 이제 그래핑이 되어요. 그래픽 칼큘레이터 얘는요. 펑션에서 칼큘레이터 하는 거. 그 다음에 BC는 파라메트릭하고 폴라에 대해서 그래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두 커브의 교점, 인터섹트 구하는 거, 그렇죠.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하고, 디퍼런시에이션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떤 특정한 값에서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하고 데피닛 인테그랄, 그러니까는 임프로퍼 인테그랄이나 엔티 데리버티브는 안 돼요, 그렇죠. 데피닛 인테그랄, 그렇죠. 로우 리미트, 어퍼 리미트가 있는 것만 되고, 이제 임프로퍼 인테그랄 안 되겠죠. 계산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데피닛 인테그랄 어떻게 칼큘레이트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해서 저희가 칼큘러스 AB하고 BC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 보조 교재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펑션 리뷰한다고 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데리버티브나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는, 그렇죠. 이제 펑션의 형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